안녕하세요. 아마 이 영상에 들어오셨다면 중앙대의 한자 저주에 걸리신 분들이시겠죠? 저는 오늘 그 저주에서 풀려났습니다. 물론 재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재수를 했어요. 이 시험을 보면서 느낀 점을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뭔가 이렇게 짧게나마 목차를 짜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졸업을 할 때 한자 상공회의소 한자 4급을 따야 돼요. 아니면 한자 관련 과목을 2개 듣거나. 저는 지금 학점이 거의 차기도 했고 굳이 한자 과목을 2번 들을 필요는 없어서 시험을 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떤 베이스에서 시험을 받느냐면, 일단 저는 한자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한자라는 과목을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었고 아예 모르는 상태는 아니었다. 시험 접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상공회의소 사이트에서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코참 패스라는 앱에서 시험을 접수했고요. 병역에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사이트 가입하실 때 증명사진 첨부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 방법에 대해서 다른 분들의 많은 후기들을 먼저 찾아봤어요. 예전에는 졸업 기준이 3급이었어요. 근데 이게 약간 학생들 사이에서 반발이 심해가지고 학교 측에서 완화를 해주셨어요. 이걸 아예 없애는 게 더 나았을 거라는 생각. 기존에 공부하시던 분들 거 수기를 찾아보면은 그 해당하는 급수 급수까지만 외우시더라고요. 내가 3급을 치를 거면 4급까지만 보고 가고 4급을 딸 거기 때문에 5급까지 보고 가는, 이게 아마 가장 유명한 자료로 알고 있는데 한자 급수마다 한자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9급, 8급 이렇게 9, 8, 7, 6, 5, 4, 3. 그래서 이거를 몇 급까지 보고 갈 거냐를 먼저 정했는데요. 4급을 따니까 5급까지 보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9, 8, 7, 6, 5 5개 급에 해당하는, 근데 이게 급수마다 한자 난이도가 다르고 개수도 굉장히 많아져요. 뒤로 갈수록 이걸 외우는 게 사실 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9급하고 8급 한자들이 생소하지는 않은 정도였어요. 제가 추천드리는 공부 방법은 이 9, 8, 7, 6, 5에 해당하는 한자 단어들을 다 외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여러 가지 학습 자료들이 있고 여러 가지의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들을 어쨌든 다 헤쳐나가려면 모든 한자를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영어를 할 때도 보캐뷸러리가 가장 기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알아야 회화에서도 쓸 수 있고 그걸 알아야 문법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것처럼 이 한자를 아는 게 시험의 당락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잘못했던 게 사실 그냥 시험의 유형에 대한 것도 아예 지식이 없었고, 그래서 전 처음에 전날 유형을 파악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잘못했던 건데 전날 어떤 시험이 나오는지를 파악을 한 게 좀 컸던 것 같고, 그리고 9876 5급까지 다 외우지 않았어요. 6도 약간 알랑말랑한 상태에서 그냥 시험장에 들어갔었습니다. 재수를 할 때 제가 막상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은 이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틀 동안 5급을 재빠르게 외우고 점수가 제가 66점이 올랐거든요. 이 한자를 알고 들어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를 깨달아서 여러분들도 꼭 이게 이거 모른다고 뭐 어떻게 되겠어 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다 보시고 5급까지 끝까지 보시고 외운 상태에서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시험 유형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영역이 3개로 나뉘더라고요. 기본 기초 같은 영역, 어휘적인 걸 봐요. 이 한자에 해당하는 뭐 상대어를 아는지 단어와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오고, 3번째 영역에서는 사자성어가 위주로. 그래서 이제 첫 번째에서는 뭐 부수나 필순, 뭐 핵수 단어 하나 제시해두고 이 단어의 뜻을 골라라, 음을 골라라 해서 워르르 이렇게 나오고, 이 초장에 점수를 많이 받는 게 중요하긴 해요. 근데 사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한계를 느꼈던 게 이 한자의 부수를 물어보거나 한자의 획수를 물어보는 질문은 사실 어떤 자료에도 막 그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았어요. 제가 그걸 공부한다고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자라는 생각을 갖고 재수할 때 2번째 공부를 시작을 했고, 한자가 만들어진 과정 이런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건 제가 도저히 공부를 해도 막상 시험 문제로 맞닥뜨리면 못 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들 아예 그냥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그냥 맞을 것 같은 걸로 골랐고, 뭐 그런 느낌의 문제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제외하고 한자의 뜻 같은 거는 제가 이 자료를 공부를 하면은 무조건 맞출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걔네는 다 맞추고 가자라는 마인드로 2번째 시험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들도 뭐 한자
인생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인생이라고 읽히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단어와 같은 의미로 읽히는 단어를 골라라. 사망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그것과 반대되거나 상대되는 단어를 골라라. 그러면 뭐 출생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어쨌든 베이스가 그 한자들을 읽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9876 5급에 해당하는 모든 한자를 외우고 들어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사자성어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저는 사자성어가 취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자성어를 최대한 많이 익히고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고, 이게 사실 막 어려운 사자성어들도 있긴 한데 결초보은, 고진감래 이런 건 사실 저희가 들어본 이야기들이잖아요. 많이 어렵지 않게 캐치가 되는 의미들이기 때문에 그런 게 나와요. 근데 그거를 한자로 보고 이게 무슨 뜻인지 맞출 수 있어야 되고, 뭐 예를 들어 사자성어는 4글자잖아요. 그러면 뭐 결초보은 이렇게 있으면은 보자를 빼놔요. 그러면 결초 땡은, 여기서 땡에 들어가야 될 한자를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고진감래인데 고하고 내가 레밖에 못 읽어. 근데 고땡땡레에 해당하는 사자성어 뭐가 있을까? 고진감래 이렇게 식으로 뭔가 찍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것도 다 사자성어를 들어보거나 알아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시험 들어가기 전에 사자성어를 많이 보는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지문이 나와요. 그냥 일반적인 질문이에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철수가 학교에 갔다 라 해서 학교에라는 단어 이렇게 밑줄을 그어놓고 학교에 해당하는 한자를 고르시오. 이런 문제도 나오고, 한자어 관련된 것도 많이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임금이 졸군을 전쟁터로 내보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졸군의 뜻이 뭐냐 이렇게 나와요. 졸군 저 사실 지금 생각이 잘 안 나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제가 한 방법은 이걸 다 외운 다음에 키즐렛을 활용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패드에 한자 노트를 다운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혼동어들을 이렇게 많이 써놓고 따로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쓰지 않아도 되는 시험이거든요. 사실 쓰면서 외워야 잘 외워지는 성격이어서 쓰는 걸 중심으로 외웠습니다. 근데 보고 어떤 단어인지만 알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자성어 요약본을 따로 만들어서 계속 봤어요. 거기 가는 내내 계속 이렇게 보고, 일단 시험장에 그렇게 들어가시면은 부평상공회의소 상설시험장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이제 대기석이 있어요. 그럼 대기석에 이제 앉아 있는데 제가 간 날 다 한자를 보고 있지 않는 거예요. 다른 문제지를 보고 계신 거예요. 저는 제가 잘못 온 줄 알았어요. 내가 잘못된 시험에 접수를 했나? 약간 아니면 내가 시험장을 잘못 왔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이 상공회의소에서 치르는 다른 시험들을 한 번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다른 시험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초반에 가셔서 당황하지 마시고, 저처럼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그 앞에 쓰여 있는 내 자리 번호 숙지하시고 앉아서 가져오신 거 읽으시다가 시간이 되면 들어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럼 손소독제 뿌려서 들어갑니다. 50분 시험 시작이면은 6시 50분에 딱 시험이 시작은 돼요. 근데 그 전에 입장을 하죠. 그 전에 입시를 해서 앉아서 이제 유의사항들을 듣고 이제 소지품 검사하고 신분증 대조하고 이렇게 해서 앉아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는 이제 늦게 오시는 분들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제 전자기기 끄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 준비되면 이제 방송에서 딱 50분쯤에 시험 가상 화면을 보여주시면 되게 친절하게 이렇게 하면 넘어가고 저렇게 하면 뒤로 갈 수 있고 OMR 체크하는 법 알려주시고 마우스를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다 방송을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딱 50분에 시험 시작해요. 지금 용량이 다 돼서 컴퓨터로 다시 들어왔는데 정시에 시작이 되면은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위에 시간도 떠 있고 남은 문제 수도 떠 있고 이렇게 다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시험도 그냥 보다가 다 보면 나가면 됩니다. 유의사항 같은 거를 조금 알려드리자면, 그 문제에서 한 문장에 여러 단어에 이제 밑줄을 쳐놓고 1, 2, 3, 4, 5 중에 뭐 틀린 거 골라라 했는데, 거기서 봤을 땐 제가 1, 2, 3, 4, 5 이렇게 있어서 내가 만약에 2번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서, 그럼 당연히 사람이 습관적으로 2번으로 가잖아요. 그 선다에서, 그러니까 보기 선지에서 2번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게 2번에 3번이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에 1번, 2번에 3번, 3번에 그냥 아주 그런 식으로 문제를 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2번 체크했으면 그냥 틀리는 거죠, 그 문제. 그리고 또 몇 체크였냐 그러는데, 제가 뭐 그게 당연히 뭔가 오름차순으로 써있을 것 같잖아요. 내림차순으로. 근데 그게 뭐 9, 10, 11, 13, 12 이런 식으로 뭔가
순서대로 안 써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되게 교묘하게 문제를 꼰다고 꼬은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을 조심하셔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몇 번 낚일 뻔해서 이거 알고 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퀴즐렛을 굉장히 많이 쓰세요. 그 퀴즐렛이 뭐냐면은 사이트에서 이제 낱말 카드가 이렇게 한자 넘기면은 단어, 뜻, 한자, 뜻, 한자, 뜻 이렇게 교차로 학습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시험같이 퀴즈를 알아서 내주는 그런 거예요. 그걸 이제 제작자분들이 만들어 놓으시면 그 학습 구성 세트를 일반 사람들이 이제 유저들이 사용을 하는 거란 말이죠. 사용하면서 보니까 의미나 뜻이 좀 틀린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분이 만들어 놓은 거를 많은 사람들이 복사를 해놓고 써다 보니까 다 약간 틀린 게 확산된 상태에서 이제 그냥 재생산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퀴즐렛만을 또 믿고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 같은 학생들끼리 어차피 보내시면 똑같으니까 자료들을 공유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되게 잘 정리해둔 블로그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의 필기본을 들어가서 봐도 이게 그분들이 이제 필기해놓은 걸 바탕으로 내가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저도 물론 그걸 했어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아닌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어차피 저희랑 똑같은 학생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 필기도 오류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단어와 대조하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많은 분들이 공짜로 상공에서 한자 땄다, 이걸 되게 강조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거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거의 돈을 안 들이긴 했죠. 근데 저는 예전에 코로나 걸렸을 때 이 한자를 따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격리가 일주일 정도 있었어가지고 이 격리할 동안 내가 할 게 없는데 차라리 이때 상공에서 한자를 따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 책을 샀었어요. 근데 이 책을 샀었는데 그때는 3급을 따야 돼서 3급을 샀었죠. 나서 이제 제가 첫 번째 시험을 떨어지고 나서 다시 시험을 볼 때 혹시 여기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한번 펴보기 시작했어요. 이 한자에 스토리텔링이 써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길할 길, 이 단어가 진짜 안 외워졌거든요. 전에 공부하면서. 근데 여기서 이러는 거예요. 훌륭한 선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모든 이들의 삶을 길하게 하는 것이다. 뭔가 이렇게 이 스토리텔링을 해야 돼. 저는 사실 외우면서 저도 스토리텔링을 하려고 했어요. 안 외워지는 건 이 모양새를 보고 이건 이러니까 이런 뜻일 거야 라고 혼자 어거지로 그냥 스토리를 만들려고 했는데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다 만들어준 게 있으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봤으면은 오히려 괜찮지 않았을까. 또 여기 위에 이렇게 쬐끄맣게 부수를 알려줘요. 근데 문제 중에 부수를 체크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많지는 않은데 근데 이게 사실 부수가 굉장히 어려워요. 뭐 모든 부수를 내가 알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이 모양을 보고 여기서 쓰인 부수를 바로 안다는 게 되게 직관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정말 아는 사람이 아니면 모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제가 만약에 처음부터 이 부수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 이 모든 글자들을 한 번씩 싹 보면서 이 부수를 한 번 쓰면 훑어봤을 것 같아요. 저는 책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연습 문제들도 있고 요약 간단한 책을 나눠주시고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에 유의자, 생각사, 생각상 이렇게 대조해서 보여주니까 되게 보기 좋은 거예요. 이게 뜻이 비슷한 한자를 고르라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또 동음이요. 또 동음이요 고르는 문제들이 있어요. 발음이 같은 거 고르라고 하거나 아니면 의미 같은 거 고르라고 하거나 그런 것도 다 정리해주고, 또 가장 괜찮았던 거는 사자성어를 엄청 많이 알려줘요. 사실 진짜 많이 알려주는데 좀 과하다 싶을 정도 많이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거를 뽕을 제대로 못 뽑은 게 제가 급수를 잘못된 책을 샀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급 내용, 3급 내용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이걸 본다고 저한테는 사실 너무 투머치의 공부인 거죠. 이거 하나 보면서 마지막에 정리 한번 하고, 그리고 내가 모르는 거 따로 정리해둔 거 들어가서 마지막 샥샥 보면은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참고로 제가 사용한 책은 에듀윌 302 소환자 3급 책이었습니다. 근데 4급 사셔야 돼요. 3급 사시면 안 됩니다. 455점이면 통과를 해요. 452점으로 3점 차이로 제가 불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때 짜증났어요. 이게 시험 원서비가 25,000원이 조금 넘었던 것 같거든요. 재수를 선택했죠.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저 졸업하려면 해야 돼요. 518점으로 66점을 올렸습니다. 아주 잘 본 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만점이 600점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518점으로 66점 가량 대폭 상승을 시켰고, 그 핵심 9876 5급까지의 모든 한자의 음뜻을
최대한 익히고 들어간다. 이거는 사실 기본이에요. 제가 그냥 안 한 거였던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사자성어. 사자성어를 눈에 많이 익히고 들어가자. 이게 퀴즐렛에서 사자성어 있으니까 거기 있는 것도 많이 연습해 보시고, 또 이게 학생들 사이에서 돌아다니는 문제 파일 중에 360제라는 파일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형식을 많이 알려주시거든요. 이렇게 막 있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정리를 안 하고 처음 시험을 봤어요. 첫 시험을. 근데 그랬으면 안 됐어요. 나오는 단어들, 뭐 예를 들어서 식언이라는 한자어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약속한 말을 지키지 아니함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익혀놓기만 해도 하고 들어가도 괜찮아. 왜냐면은 상공회의소 문제가 문제은행식이어서 문제은행이 저도 뭔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들을 그냥 엄청 많이 쌓아놓고 바꿔가면서 이제 문제를 출제하는 거예요. 누가 계속 상시적으로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나온 문제가 또 나올 수 있고, 물론 똑같이 나오진 않겠죠. 답안 뭐 그런 순서나 이런 거 똑같이 나오진 않겠지만 어쨌든 나오는 단어들 하나씩 한번 달아보는 연습하면서 내가 얼마나 알고 있나 체킹하면서 모르는 단어는 또 오답 노트에 계속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볼만한 노트를 따로 만들었어요. 꼭 한 번에 붙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거에 5만 원을 넘게 써가지고 너무 아까워요. 제가 왜 졸업하려면 또 시험을 보면서 돈을 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도 많은 분들의 수기를 보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고, 또 그래서 이렇게 재수를 했지만 합격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또 저의 경험담이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만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꼭 시험 합격하세요. 안녕!